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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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최양성소 마지막 미션의 최종 우승자는 다음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제 우승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올 것이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승자 발표에 앞서서 조금 재밌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저희가 서로가 작성한 팔로우 보고서를 미리 공유해 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서로 어떻게 느끼셨는지 자유롭게 디스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근데 너무 정석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간 최양성소 프로그램을 하면서 배우셨던 부분들도 잘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았고 베테랑의 면모가 좀 보이지 않았나. 네. 그런데 이 리포트에서 너무 모범생의 향기가 난다. 근데 사실 그게 소니의 장점이거든요. 장점인데 EPS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게 정형화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주가에 대한 촉매라든지 트리거라든지 이런 뭔가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이나 좀 더 스킬적인 거나 아니면 시장의 관심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한 포인트들은 살짝 그쪽에 포인트를 안 맞추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 찾기도 중요한데 결국엔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게 좀 아쉬웠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칭찬을 드리자면은 확실히 이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이 IR 담당자와 소통을 하고 그걸 또 정리하는 그게 느껴져요. 보고서를 읽을 때. 좋았던 점도 그 Q&A에 한 내용을 보고서에 그대로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고 회사의 현재 상황을 굉장히 잘 진단을 하고 지금 얘는 이러이러해서 뭐 이런 비용의 문제가 있다. 혹은 뭐 해외 진출이나 뭐 수주가 지금 이러이러 해가지고 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든지 확실히 그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회사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칭찬 이제 끝이고 결국에 지금 팔로우업 하시는 기업 6개 중에 당장 사야 되거나 하는 기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 말인즉슨 과거의 선택이 지금도 이게 유효하신 건지 아니면 좀 돌아간다면 바꿀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목이 부족했다. 근데 막상 좋아 보였지만 까보니까 그렇게 좀 아쉬운 상황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번 팔로우 보고서 쓰면서 이게 진짜 정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판단을 하면서 그 처음의 선택이 의사설정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상황을 판단을 내려야 후속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황 판단에 대한 걸 계속 해나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서로에게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오신 거 그래도 1등은 제가 하겠습니다.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최종 결선 진출자 두 분과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발표 다 시켜놓고 우승자 발표 할 것처럼 하다가 밀어버리는 바람에 뭔가 좀 놀린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되게 좀 찜찜했었는데 사실은 뭐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두 분의 팔로우 보고서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최종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소님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떨리기도 하고요. 전 되게 좋은 마음으로 왔거든요. 결과에 상관 좀 없이. 저는 뭐 소니님이 너무 상심이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먼저 우승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1, 2등을 가리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적었다. 제가 이번에 심사하면서도 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장장 10개월에 걸쳐 진행된 최양성소, 이 최양성소의 최종 우승자는 부동의 1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다 비슷한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멘토들 느끼겠지만 우승을 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이에 10개월의 기간 동안 성장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니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등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결과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뭐 아쉬움도 있지만 1등 하신 분 너무 축하드리고 사실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고생했던 게 끝나면 또 후련한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딱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병행하는 게 솔직히 좀 쉽지는 진짜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조건 많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지원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니까 힘든 거랑 별개로 되게 항상 즐겁게 했었고요. 지난 10개월이 뭐 너무 좋았다. 네, 그냥 딱 그건 것 같습니다. 오히려 1등을 하니까 멘탈이 깨지더라고요. 살짝 울컥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게 어떤 하나의 성과로 남은 것 같아서 뭐 앞으로 또 잘해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좋네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동의 1위를 유지하신 건 아니지만 최종 1위를 거머쥐셨고, 그럼 바로 이어서 제가 총평을 할게요. 저희가 두 부분에 나눠서 이제 결선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출해서 발표를 그때 하셨었고, 팔로우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서 6개 동일하고 분량도 한 20페이지 중반에서 한 30페이지 중반 정도 사이에 분량으로 제출하셨습니다. 팔로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두 분 다 잘 작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여기서 변별력은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의 1위님은 투자 포인트별로 굉장히 효율적인 점검을 하셨어요.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막 시시콜콜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종목은 내가 이거 포인트로 잡았으니까 이거 이번 분기에 맞는지 아닌지 점검할 거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분량의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좀 핵심 종목은 좀 많이 쓰고 핵심 종목이 아닌 거는 좀 적게 쓰고,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도 확실히 좀 영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국내외 경쟁사 모니터링까지 진행하신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팔로우 하면은 딱 그 종목만 보는데 사실은 그 종목과 함께 다른 종목들을 보면서 얻는 인사이트를 크거든요. 다른 종목은 뭐 실적 발표 안 하나요? 거기도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했을 때 완결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각 종목마다 뒤에 이제 주담이랑 통한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본인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셨고, 질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굉장히 잘 알고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거는 가산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소니님은 부문별로 상세 분석을 하신 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소니님답다. 투자 포인트면 투자 포인트, 내지는 회사의 펀더멘털이면 펀더멘털, 그리고 업데이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굉장히 가독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가장 잘 쓴 보고서는 한국 쉘 석유 팔로업이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스프레드 분석하는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게 팔로우 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사실 그냥 누구나 쓰거나 혹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쓰거나 이런 그냥 분기 보고서랑 큰 차이 없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를 저는 이제 받아쓰기라고 부르는데, 근데 한국 쉘 석유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도 있지도 않거니와 어디 참고할 만한 사실 없었을 텐데 소위 말하는 알파 정보가 있었다는 점, 그 부분 때문에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좀 단점은 팔로우를 먼저 확실하게 하고 포트 구성을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지 팔로우 결과와 포트 구성이 좀 따로 놀았던 부분들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포트폴리오 구성인데 여기서 변별력이 생긴 거예요. 일단 부동의 1위님은 그 종목의 어떤 성격과 성격 구분, 그리고 비중 결정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이었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종목풀이 넓지 않고 제한된 범위를 하다 보니까 기준이 있었어야 됐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티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종목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점도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특히나 두 분 다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로 종목을 나눴잖아요. 공격수야말로 정말 자기가 제일 잘하는 종목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대가로서의 변동성과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그런 만큼 잘 알지 못하면은 사실 이 공격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하거든요. 아쉬운 점은 그 수비수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는 점. 미션 내내도 사실 그런 종목들을 앞에 배당이나 이런 미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다루다 보니까 이해도가 좀 낮아서 수비수의 다채로움이나 과연 수비수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점이 한계로 느껴졌습니다. 소니님은 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실제 비중 결정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발표한 종목의 편입 비중이 낮고 약간 뜬금 종목들이 이렇게 툭툭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커버한 종목이 어쨌든 비중이 크게 들어가야 나중에 변동성에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종목, 남의 종목만으로 좀 될까? 관심 있는 종목이었으면 미리 그런 종목들을 미션에서 좀 다뤘으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았을까? 좀 뜬금없다라고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부동의 1위님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부동의 1위님이 우승을 거머쥐게 되셨습니다.
이제 투자 시작한 지 사실 진지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10개월간의 이제 대장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퇴소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오는데 제가 쉽지 않은 사실 커리큘럼을 짜고 중도 이탈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도 이탈 없이 이렇게 미션 진행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한 자리잖아요. 퇴소식을 위해서 축사를 해주실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눈높이에서 늘 좀 심오한 말씀으로 영감을 주시는 분인데요. 투자계의 현인 김철광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제가 뭐 잘 아는 건 없고요. 그냥 그 업계에서 이쪽에서 오랫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최애 양성소는 이제 3월 달부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승할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그랬는데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한번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와이스트레스의 이대호 대표라고 있어요. 와이스트레스 이대호 대표님이 지금 우리 직원 한 분이 거기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우승을 하면은 아마 딴 데로 이사할 것 같다. 그래서 박선희 대표님 보고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그 불행한 일이 생겨서 참으로 이대호 대표한테는 좀 안타까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고 부동의 1위님한테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승했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부동의 1위님하고 발표했던 종목이 우양 HC라는 종목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양 HC와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게 그 회사가 아시다시피 재상장된 종목이에요. 이 우양 HC를 보면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없다. 주식시장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종목이거든요. 그 회사에 그 투자하기 전에 탐방을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같이 갈 때 공인회계사를 대동해서 갔어요. 공인회계사하고 저하고 1시간 넘게 탐방을 하면서 어떠한 리스크도 없다라고 면밀히 이제 검토를 하고 투자를 했더니 상장 폐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상폐 종목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상장 폐지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그 리스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양 HC가 왜 상장 폐지를 됐나 봤더니 회사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대표이사가 정치의 뜻이 있다 보니까 정치 자금을 뭐 쓰기 위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는데 그거는 공인회계사가 같이 가도 알아낼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치 투자를 한 10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사 상담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이거는 운명이라고 봐야 돼요. 특히 만난 한 분이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는 주식을 10년 넘겠지만 한 번도 상장 폐지된 종목을 갖고 있었던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 비법이 뭐냐 했더니 단타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하지 않으니까 상폐될 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인 투자자로서 하다 보면은 참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전백승 하신 분은 분할 투자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백전백승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할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최애 양성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YST 대표님께서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하더라도 우승하는 것처럼 이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제가 지난 시기를 보면은 제가 실수했던 거는 느긋하지 못하고 쫓기듯이 투자를 하면은 실패를 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직장인 투자자로서의 그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느긋하게 매매하면은 아주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그 직장에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험이 여러분의 앞으로 투자 인생에서도 큰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좀 축원드리고요. 여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나중에 최주 대표님을 능가하는 그런 분들이 꼭 나올 거라 믿거든요. 나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기다려온 시간,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호명대 훈련생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높은 분석력과 가치 투자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신 성장형 가치 투자자 소니 훈련생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준우승 수상자는 트로피와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권입니다. 네, 열정과 실행력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투자자죠. 최양성소 최종 우승자는 고정의 A님입니다. 박수로 와주세요. 네, 우승자에게는 롯데관광개발의 그랜드하얏트 제주 풀패키지 숙박권과 대한항공 항공권 바우처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명확치 않은 길 위에서 의심과 확신의 사이를 오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길 위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묵묵히 성장의 흔적을 그렸던 훈련생분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훈련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도해 주신 분들이 또 두 분 계시죠. 멘토분들 앞으로 모셔서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1년간 활동하면서 미션들 수행하시면서 많은 것들 배우셨겠지만 진짜 단 한 번의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해서 정말 수십 수백 시간의 리서치와 하는 시간들이 이제 뒷받침되고 생각보다 진짜 인풋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좀 배우시지 않았을까. 근데 또 이제 오늘 이걸로 끝을 낸다면은 사실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또 그냥 한때의 추억으로 그냥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투자가 액티비티보다는 라이프스타일에 조금 더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역시 투자자로서 여전히 이제 매일 리서치하고 추정하고 고민하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하는 과정을 지금도 매일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실전 투자자의 삶을 잘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셔서 계속 해오셨던 이제 내용물을 보면서 다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소장님 말씀 혹은 저희가 들었던 말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스타일과는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주관을 어느 정도 이제 한번 만들어보는 과정을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이었고 또 좋은 걸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최양성소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훈련생들의 여정을 지켜봐 주신 우리 최준철 소장님의 축사를 끝으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한 분 한 분들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래서 오늘 퇴소식에 진지한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왔을 정도로 오늘 퇴소식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고민해서 써온 축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0개월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모든 훈련생들을 마지막 자리에서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훈련 과정을 직장 및 학교 생활을 병행하는 데 대해 진심을 담아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최양성소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매 미션마다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을 배우시고자 하는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으로 남긴 점이 최양성소가 남긴 가장 큰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의 끝은 새로운 실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노력을 이어가시어 실력을 복리로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과 스타일을 정립한 투자자의 경지에 이르시기를 기원합니다. 공부하는 투자자가 최후에 이기는 투자자가 된다는 사실을 각자의 자리에서 증명해 주신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모두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저도 최양성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모든 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최양성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힘빼고 최